안녕하십니까. 기해년 운수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주에서 어떤 사람의 운명을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운명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통계학에 입각한 것을 아니냐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주는 믿을 게 못돼. 그러면서도 한번 궁금하고 정말 자기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슬며시 사주에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경우도 상당히 있죠. 먼저 오늘 기해년의 운수에 대해서 쭉 풀이를 하기 전에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약 5분 정도 설명을 좀 드리고 기해년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운세는 쥐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쥐띠에 대해서 지금 그 촬영분이 몇 회에 걸쳐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쭉 나오는 대로 해보고 설명을 해보고, 쥐띠가 끝나고 나면 소띠, 다음에 호랑이띠, 이런 식으로 자축인묘진사원칙으로 쭉 한번 돌아가면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측되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더 비슷한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보시면 벌써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많은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문자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제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어떤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블로그에서 쓰는 그 기해년의 운세의 순서와 동영상에서 공개하는 기해년의 운세의 순서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보시면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운세까지도 미리 한번 점쳐본다고 하면 좀 재미도 있고, 또 내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다면, 사주가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먼저 우리가 주로 말하는 사주팔자라는 것들을 갖다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주팔자는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라고 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되는 정보고 처음이자 끝이 언제 태어났냐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 태어난 연은 요 몽땅 돌아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60갑자라고 하는 글자들이 순환하면서 태어난 연과 월과 일과 시에 천간과 지지라는 글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주가 도대체 몇 종류가 있느냐, 그럼 어떻게 사주가 같은 사람도 많을 텐데 그걸 어떻게 예측하느냐,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질문에 먼저 답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사주의 경우의 수입니다. 도대체 경우 수가 몇 가지나 있길래 사람들한테 어떠한 운을 말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적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배우자복, 재물복, 관복,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태어난 연은 60갑자가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종류의 수가 60종이 됩니다. 올해 태어난 친구는 무술이라는 글자를 갖게 되고, 이 무술이라는 글자는 60개의 종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내년에 태어난 친구는 기해라는 그런 글자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로 따지면 60년마다 61세와 1살은 이 연이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이 다시 돌아오는 거를 갑자가 다시 돌아온다, 60갑자가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회갑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회갑이라는 것은 60갑자라는 이런
1번부터 60번까지 어떤 연도를 표시하거나 어떤 시간을 표시하는 단위가 다시 순환돼서 61살 때 한 살에 가졌던 사람과 61살이 태어난 해를 표시하는 시간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연의 종류는 60종류가 있고, 만약에 올해 태어났다고 하면 올해 태어날 수 있는 월은 1월부터 12월까지 12가지 종류가 되지요. 그래서 연이 정해지면 여기서는 12가지의 월이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월이 정해지고 나면 일은 실제로 연월을 떠나서 가지가 돌아가는데, 일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1일부터 최대한 31일까지가 되니까 종류는 31가지가 있죠. 또 태어난 시간을 표시하는 것들은 가령 자시에 태어났다, 축시에 태어났다, 인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자, 축, 인묘, 진사, 우미, 신유, 술회 12가지인데 사주에서는 또 조자신이나 야자신을 구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간이 가질 수 있는 종류는 13가지가 되고요. 사주를 남자냐 여자냐 남녀를 구분하면서 대운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다른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경우에서는 또 2가지가 되죠. 그래서 요걸 다 곱해보면 실제 존재할 수 있는 사주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요. 제가 강의 전에 미리 한번 곱해보니까 이게 103만 8,384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103만 138만 3,840종류의 사람들 속에는 아까 말했듯이 60세가 넘어간 사람과 새로 태어난 사람이 사주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60년의 시대적 상황이 있다는 것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또한 변하게 돼서 같은 사주지만 한 살짜리 삶과 60세, 61세 분의 삶의 방향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이게 실제 사주가 나타날 수는 276만 7,680종 요 사주, 요런 사주를 갖다가 감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사주가 겹치는 사람은 약 19명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사주는요, 한 개인의 사주도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영역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느냐, 소위 말하는 에너지 차도 주고받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집안이 있고 또 부모가 서로 다를 수 있고 형제가 다르고 또 사는 곳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성장 모습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보통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운명을 예측하는 수단이지만 그 경우의 수가 워낙에 많고 다양해서 그 사람에만 딱 맞는 운을 또 그 사람에 딱 맞는 성향이나 직업이나 어떤 다양한 복을 예측할 수 있는 강한 근거를 제공하게 되지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270만 종류가 넘는 다양한 명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사주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많은 종류가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 중에 하나가 내 사주라고 했을 때 글자 작은 것의 변화에 따라서 내 운명을 알아볼 수 있는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면 이 많은 종류들을 정확하게 구분해내고 서로 다른 그 사람한테 맞는 감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기해년의 운세를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종류를 설명하려면 1년 내내 하루 종일 촬영해도 불가능합니다. 설명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여러 가지 좀 묶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주를 예를 들어서 사주를 좀 볼게요. 제가 지금 이 동영상에서 기해년의 운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의 기본 포인트를 잡고 이 270만 가지를 세분할 수는 없지만 좀 다양하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자기한테 맞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감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저는 이렇게 사주를 보면은 이렇게 연월시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구분되고 대운이 이렇게 쓰게 되지요. 그래서 실제 사주를 감명할 때는 대운까지 전체를 다 바라보면서 감명을 하게 되지만 기해년 운수란 타이틀을 놓고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세분해서 여러분께 내년 운세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요 연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나와 있는 땅에 있는 것, 요거를 연에 있는 기둥 중에서 지지에 땅에 있으니까 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띠를 말하는 거죠. 과연 무술년에 태어난 친구 같은 경우는 무술이라고 연을 이렇게 쓰고 요 띠를 개띠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이 띠별로 어떤 주어진 숙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월지, 여기 월지라고 여기 일지라고 하는데 요 일에 나와 있는 요 글자는 보통 우리가 이 연월일시 중에서 일에 있는 기둥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걸 천간이라고 하고 여기를 지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일에 있는 간, 그래서 일간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어떤 요즘 그 핸드폰에 보면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세력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게 무료인데요, 다운받아서 거기에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집어넣으면 이런 글자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처음에 집어넣을 때 8자리, 보통 8자리로 집어넣게 되죠. 가령 오늘이 10월 7일인데 10월 8일이죠. 이건 올해가 2001년 10월 08일 말게 저녁 8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20시 00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여기 숫자를 입력하면 요거에 해당되는 이런 사주팔자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자기가 무슨 띠인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일간인지만 아시면 제가 쭉 이 기해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중에서 내 띠와 일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기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또한 내 주변 사람들의 사주의 내내 운세를 보고 싶으면 그 사람의 띠와 그 사람의 일간을 알면 그 사람의 내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구나, 이런 거를 친구들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어디나 그 자료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요. 그래서 만세력이라는 거에서 자신의 생년월일시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라는 사주팔자가 나오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자기의 띠, 그리고 내가 어떤 일간인지를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쥐띠부터 기해년 운세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쥐띠는 사주를 이렇게 쓸 때 이렇게 무슨 자가 나오겠지요.
사주에 태어난 해가. 그러니까 60년생이다. 그러면 요게 경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또 72년생이다. 그러면 임자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고요. 84년생이다. 그러면 갑자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위에 있는 글자는 달라지지만 밑에 있는 글자는 똑같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하는 게 요 자라는 거, 연월일시라고 놨을 때 글자 아래에 있는 글자가 자라는 글자에 해당되는 사람, 요거를 쥐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사주는 몰라도 내가 무슨 띠인지 정도는 아실 겁니다. 오늘은 쥐띠가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할까 합니다. 또한 쥐띠만 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실제로 남녀 구분도 없고 연월일시 구분도 없으니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쥐띠에 해당되는 사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공통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주가 어설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쥐띠 중에서 갑일간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부터 설명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요 쥐띠 갑일간이 끝나고 나면 다음엔 을일간으로 바뀌고 병일간으로 바뀌고 정일간으로 바뀌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쥐띠 갑일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이전에 쥐띠로 태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들이, 운명적인 공통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살짝 알아보고 쥐띠 중에서 갑일간이라는 사람의 내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쥐띠로 태어났다고 하면 어떤 숙명적 특성을 갖다가 몇 가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통 쥐띠 같은 경우에는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또는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간에 있던 기업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법조인 집안이라면 그 집안의 전통을 따르거나 어떤 의사 집안이라면 그 의사 집안의 직종을 따름으로써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가업을 승계하고 가문에 이루어 내려왔던 일들을 자기가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두 번째,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직업 특성 중에서 한우물 파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사주에 따라서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또 하나의 우물을 파라는 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우물을 팔 때 거기에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주에 따라서 자꾸 직업을 바꾸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을 때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의 일을 벌릴 때 동시다발적으로 벌려야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쥐띠 같은 경우에는 남녀 불구하고 한 우물을 파면서 세 번째 전문가로 성장할 때 인생이 좀 무탈하게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쥐띠를 보면 이 사람이 딱 쥐띠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한 우물 파고 어떤 집안의 가업을 승계하면서 전문가로 성장했을 때 자기의 팔자에 맞게 살 수 있는 어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셔도 좋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글자의 영향에 의해서 공부에 좀 방해를 받거나 할 수 있겠지요. 하여튼 그런데 그건 사주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또 하나, 네 번째는
이 쥐띠라는 친구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가문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인자를 갖고 태어난 어떻게 우리 복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복동 요렇게 판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도 있지만 쥐띠라는 것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정이 많아요. 생각이 깊지요. 그러니까 매몰차게 끊고 매몰차게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뭘 해도 깊이 생각한 후에 뭘 결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다. 이러한 특징을 갖기도 하지요. 또한 이런 것들이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연애를 하거나 젊은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밀당을 하거나 어떤 연애 사회에 있어서 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자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쥐띠로 태어났을 때의 숙명적 특성은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자기 운명에서 특정 순간에 발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것. 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쥐띠라고 하면 남녀 모두 이렇게 한 5가지의 특성을 나는 갖고 있구나, 이렇게 쥐띠라는 것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중에서 쥐띠 중에는요 일간이 종류가 1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것은 뭐냐면 쥐띠 중에서 일간이 갑이라는 사람을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끝나고 나면 일간이 을이라는 사람, 그래서 쥐띠 중에서 10종류로 내년에 기해년에 일어날 일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좀 길어지는 관계로 쥐띠 중에서 갑일간이 내년에 발생할 일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